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되게 좀 시장이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끝났어요. 네, 그래서 예상하고 저런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시장에서 어제 모든 그 수급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오늘 외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네, 약간 약보합이나 좋아도 강보합 정도 이렇게 갈 정도로 이제 봤는데, 오늘 다시 3247 회복을 했죠. 네, 어제 그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회복을 했기 때문에 상단 밴드로 이제 올려놓으면서 매수도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갔어요. 외인들 오늘 강하게 매수를 했죠. 기존의 매도 규모 보면은 전에 한 2조 4천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많은 편인데, 매수가 어마무시하게 늘렸어요. 2조에서 2조 9천억까지 거의 한 3조 가까이로 늘렸기 때문에 외인들이 좀 오늘 강하게 좀 매수했는데, 이제 간밤에 미국의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보면은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주식 투자할 때 되게 어려운 건데, 같은 건에 대해서도 큰 손이라 그러죠. 네, 돈을 크게 움직이는 큰 자산 운용, 이런 쪽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결국 시장의 포지션이 움직이는데, 간밤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준비은행이라 그러죠. 연준은행, 연은이라 그러죠. 연은. 네,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연은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여기저기 여는 미국 주가 많잖아요. 이런저런 주의 여는 총재들이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들이 보면은 매파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상, 특히 연방은행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 자, 이런 부분을 약간 매파성, 그러니까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얘기한 쪽도 있고,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매파라는 게 결국은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 비둘기성, 좋게 달래주는 또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이거를 되게 구미에 맞춰서 완전히 혼합 세트로 그냥 다 구미에 맞춰서 그냥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제 매파성 발언에 대해서는 델라스 캐플런 여는 총재나 샌루이스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나 경제 자체가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실업률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될 것 같다. 그러면서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얘기하면 어떻게 했죠? 오죽하면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발작 증세를 일으키잖아요. 되게 과민 반응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래, 경기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네. 경제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래서 경제 회복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둬버렸어요. 대형 투자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둘기성 발언이 있죠.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또 이것도 좋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은 당장은 문제 없겠네.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당장에 테이퍼링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다시 한번 위험자산인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으로 또 한번 슈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금이나 현금 예금으로 갔던 게 또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올랐어요. 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한국 증시도 오늘 좀 조정이나 좀 외인들 같은 경우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간밤에 미국에서 너무 그냥 청사진을 그리면서 너무 좋았죠. 이리저리 우려했던 부분도 좋게 해석하고, 테이퍼링도 되게 좋게 해석해버리고, 또 좋게 갔던 당장 테이퍼링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좋은 뜻은 또 더 좋게 해석을 하고, 완전 쌍두마차로 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이 살아났고, 그 투심이 결국은 오늘 장을 이끌어내는 그 계기가 됐어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결국 올랐죠. 자, 그래서 올라갔고,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갔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려갖고 이렇게 갔죠. 가다 보니까 장 초반 쭉쭉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한번 강하게 밀어 올린 다음에 거의 늘리는 거 없이 한 이 정도 선에서 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좀 괜찮게 좀 머물자 이런 분위기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수가 3247포인트 위로 올라간 이 박스로, 아래 박스 헷갈리니까 이거 지울게요. 너 왜 안 지워지니?
여기 요거. 자, 요 박스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상단 3,300까지 바라보는데 보통 이제 3,300 바라보면 한 3,270, 8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3,247을 갖다가 지지선으로 잡으면서 이제 이 박스 안에서 한동 움직일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뭐 미 증시도 그랬고 전반적 흐름이 경기 회복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내수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거, 이런 거로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요,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영국은 여전히 그 어제 말씀드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어요. 청년들에 대한 접종률, 이것도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접종률 올라야 된다, 한마디로. 근데 한국도 보면은 한번 뉴스 검색해 보시면요, 델타 변이에 대해서 좀 확진자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주시를 하고 있대요.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발표를 했죠. 백신 접종하면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발표도 나오긴 했어요. 아무튼 델타 변이가 누그러뜨리지 않아진 상태에서 이 투심은 일단은 오늘은 델타 변이고 뭐고 자시고 코로나고 잊어버리고 즐길 건 즐기자, 그래갖고 결국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그냥 오늘은 경제 회복, 여기에 집중을 한 겁니다. 경제 회복이 되면 소비재, 그쵸? 소비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소비재, 그리고 내수 경기 관련된 것들, 침체됐던 것들. 그러니까 뭐가 있죠? 뭐 요식업이나 뭐 백화점, 식품 쪽도 그렇고 이런 쪽들, 여기가 이제 집중을 받은 거죠. 기계 뭐 이런 것도, 금속부터 해서 원자재 쪽, 이런 쪽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한국 장도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유통업도 그렇고 오늘 섬유 이런 쪽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자, 그리고 뭐 건설이나 이런 서비스 쪽도 많이 올랐는데, 자, 뭐 여전히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축하드립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뭐 오늘 뭐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갔죠. 네. 그때 참 이 그래프 얼마나 두꺼워요. 이제 여기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뭐 케미칼도 좀 이런 날이 있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왔고, 자, 마냥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적당한 수준 되면요,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적당한 선에서는 다 파시라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차익을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오늘 보면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백신이나 진단키트 이런 쪽은 좀 빠졌어요. 왜? 시장 관심이 오늘은 그쪽이 아니었거든요. 뭐 시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 자, 이런 종목들은 약세였어요. 왜냐면 오늘은 즐길 때 즐기자, 그러니까 뭐죠? 좀 이렇게 우려되는 거, 백신 코로나나 이런 거, 델타 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 우려되는 거는 오늘 하루는 좀 잊고 가자. 자, 그러면 이걸 잊으면 뭐가 될까요? 반대로, 여행 가자. 네, 모든이 아니죠. 다 모두 이제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여행지도 음봉이긴 하지만 반등세가 좀 나왔고, 인터파크는 오늘 반등해서 제자리긴 하지만 여행주들 조금 꿈틀거렸어요. 그리고 나면 뭐죠? 자, 이제 어디 돌아다니면 뭐 필요합니까? 자동차 필요하시죠? 자, 기아 오늘 움직였죠. 현대차, 자, 자동차 있으셔야 되잖아요. 자, 움직였죠. 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겁니다, 오늘. 네. 자,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움이나 이런 2차전지 관련된 거 좀 대형주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른 쪽 같은 데는 또 움직였거든요. 네. 자, 2차전지 보시면 LNF,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움, 자, 이런 것들 좀 조정이 왔어요. 왜냐, 그동안 이게 이렇게 좀 올라왔었잖아요.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쪽이 뭐냐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되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정유화학 쪽으로 다시 한번 집중하자.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정유화학으로 돌려보는 쪽, 이런 쪽이 좀 올라갔고, 뭐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 해외 시장 확장에 대한 부분, 삼성 SDI 기대치가 있으니까 여전히 얘는요, 지금 이 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안착하면 70만 원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뭐 이런 데서 얼마나 속 끓이셨습니까? 그런데 가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불필요한 레포트, 그때 골드만삭스였나요? 그런 거 있을 때면 결국 주가는 다시 간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렇게 갔죠. 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장을 보면은 내수 쪽 관련된 것들 좀 이런 쪽 움직이는데, 올해 참 재밌는 거, 요거는 이제 번외로 좀 말씀드린 건데, 올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여름철에 좀 사는 게 있죠. 태풍, 장마, 그리고 비료. 근데 비료 종목들이 올해 조금 좀 우려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남해화부터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종목들 지금 오르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뭐 비료 관련된 그 유황이나 이런 거, 비료 관련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구조는요, 그 농업에 사용되는 비료는 그 NH 뭐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국내에서 배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도매가라 그럴까요? 그 단가로 올려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농업인들 분들한테는 되게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좀 가격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못 올리고 있어서 원자재 상승, 근데 가격은 못 올려. 얘네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파루, 뭐 네, 남해학, 뭐 있죠. 하여튼 보통 여름철에 비료 관련된 것들 좀 많이 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비료 종목들은 조금, 네, 조금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관리 종목이네, 쟤 또. 그 다음에 뭐 요즘 보면은 그린하면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게 CS 윈드가 있거든요. CS 윈드도 요즘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얘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꺾이지 않고 이 안에서 지금 버텨내기만 하면 8만원 돌파해서 다시 한번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애요. 지금 이 20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이번 주에는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8만원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로 갈 수 있는, 왜냐면 뭐 외인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죠. 그 신세계가 이베이 코리아 우선 협상 대상자 됐는데, 네이버하고 절친처럼 움직이더니 갑자기 네이버가 빠졌어요. 손을 들고 신세계 단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가 원래는 지분 인수하면서 80%는 신세계, 20%는 네이버를 주면서 공동 인수하려 했는데, 네이버가 손 떼버리니까 자금도 그렇고 인수자금도 그렇고 약간 조금 좀 약간 모노포이죠. 이게 속으로 쓸 수는 없고 조금 놀란 상태이긴 한데, 여기서 지금 전략이 뭐냐면, 이베이 코리아에 그 어떤 지분 20% 남겨놓고 80%만 인수해갖고 대주주로서 인수를 하는, 한 3조 5천억 정도 이렇게 금액을 제시하는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자, 하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뭐 포기는 아니에요. 포기는 아니고 뭐 끝까지 해보겠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자, 오늘 신세계 INC가 집중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신세계 INC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IT 쪽 플랫폼 사업을 그쪽을 하잖아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 네이버가 빠진 상태에서는요, 신세계 IC가 기존의 SSG 쓰기나 뭐 기존의 이제 신세계의 오프라인 유통도 그렇고 서로 온오프라인을 갖다 접목시키는 어떤 개선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신세계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발주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매출 기여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사실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가 오늘 좀 뭔가 이렇게 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주가가 빠졌는데,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 정유경 직책이 뭐죠? 어쨌든 그 정용진 부회장 동생이죠? 네, 동생이었던 거, 여동생? 어쨌든, 자, 정유경 부사장인가요? 아, 제가 직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정유경 씨. 네, 거기서 지금 백화점 총괄 부문 사장인가 하던 건, 제가 갑자기 직책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 휴젤이라 그래서 요즘 보톡스 그 업종을 보면요, 외인들이 요즘 보톡스하고 임플란트 이런 쪽 많이 사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혹시 투자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이, 외인들이 손댄 것 중에 이제 LED, OLED 쪽, 그 다음에 이런 보톡스, 그리고 임플란트 이런 쪽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정유경 씨 지금 신세계 백화점이랑 연합해갖고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부터 여러 가지 많이 했었죠. 그 전에도 많이 진행을 했던 건데, 휴젤이 이제 보톡스 하면 휴젤이잖아요. 보통 시장에서 볼 때 이 휴젤을 갖다가 인수하는 걸 검토 중이에요. 지금 뭐 루머다, 뭐 해명도 나왔다, 뭐 했다 이러는데, 어쨌든 검토를 하면서 이쪽 시장을 갖다가, 또 유통반도 있으니까 이쪽을 신세계 백화점의 어떤 그 경영이 늘어나니까 영업이 늘어나는데 일조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려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휴젤 인수되는 규모나 인수된 조건에 따라서 어쨌든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로 이렇게 좀 됐는데, 한번 주시해 볼 필요 있어요. 일단 20선 위에 있는 이상 좀 이렇게 조정받을 때 한 번 정도씩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 무너지면 조정 올 텐데, 신세계 INC 인터내셔널에서 정유경 씨 계속 접근할 것 같고, 당장은 이제 인수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 비용을 쓰는 거니까 영향을 받겠지만, 시너지가 나기 시작한다고 얘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금 오늘 이제 조정을 받고 이번 달 조금 조정기가 좀 있는데, 다시 한번 25만 원이나 이런 정도까지 상승 탄력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에 이제 한참 여기에서 올라갔죠.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요만큼.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전에 올라갔던 너무 올렸다.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요. 보시면 안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사실 종가 기준하면 여기보다는 여기에 가까워요.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주가의 상태를 보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가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요거를 하나에, 또 누가 이렇게 또 울리네요. 잠시만요. 저 지금 이거 하나의 요거를 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전체 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었던 큰 양봉이라고 보세요. 네, 여기에서 양봉이 이만큼까지 밀렸죠. 머리가 이만큼 길어진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긴 그 양봉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얘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은 죄송합니다. 최소한 한 번에 올라갔던 얘의 절반 이상까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얘 일단은 보시면 딱 봐도 21만 원 올라서야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뭐 떨어져도 전에 여기서 이제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 20만원 위에서는 어쨌든 버텨내는 모습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만 조정이 오면은 한번 얘 같은 경우도 좀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랑 휴젤이랑 같이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장이라기보다 여전히 그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고, 시장은 일단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실제로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 연방 그 준비 은행에서 발언한 그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갖고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생 변수에 의해서 그냥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장이 다시 랠리를 할지, 이거는 사실 아직은 미지수예요. 델타 변이 건도 봐야 되고, 또 저들이 또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 전에도 겪어보셨죠? 하룻밤 만에 이리저리 발언하면서 증시 막 움직이는 거고, 뭐 여는 총재나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대형 IB들, 대형 투자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또 다 서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투자사들의 포지션에 따라 또 발언도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좀 참고를 하셔갖고, 지금 어쨌든 지금 오늘 증시가 좀 많이,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 있는 상태인데, 소비재나 내수, 그다음에 뭐 자동차처럼 좀 눌렸었던 데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린 에너지나 그다음에 자동차나 이런 거 괜찮은데, 단기간에 급상승이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추매하는 거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 이런 거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유효한데, 델타 변이가 좀 더 문제를 줄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요, 어제 말씀드린 전략으로 진단키트나 이렇게 치료제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아니다 이제 그냥 뭐 무시하고 갈 것 같다, 그 정도는 뭐 감기 수준이야 이러면은 여행주, 소비주, 그 다음에 뭐 이런 섬유나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보복 소비에 관련된 것들, 보복 소비를 한번 웃기긴 한데요. 자, 그런 쪽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저런 식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은행주가 그렇게 강하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보다는 내수주,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관련된 내수주들, 그리고 뭐 카카오나 이런 애들 달리는 거 봐서는 일부 뭐 괜찮은 성장주,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갈 만한 성장주들, 이런 걸 같이 혼합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맛있는 저녁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